선수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괜히 경쟁력도 생기고 좀 중독성도 있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게임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한반도 최초의 논유적이 발굴되면서 건립된 옥현 유적 전시관이 문을 닫게 되자 문화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가 67%나 줄었습니다. 울산 과학고와 외고, 성신고의 신입생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대청운고는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세계 알프스 도시들이 오늘 울산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국제 관광 교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국체전 이틀째인 오늘도 울산 선수단은 수영과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을 잇따라 획득했습니다. 울산 지역 정유업계가 친환경 신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문화예술계가 함께하는 메세나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현대중공업 이경우 부장을 피플앤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전 세계 도시들이 울산에 모여서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울산시의 주도로 영남알프스가 국제 관광 교류에 물꼬를 트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막디 맑은 가을 하늘과 은빛 억새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사시사철 색다른 멋을 간직한 영남알프스가 이제 세계로 뻗어갑니다. 알프스라는 산 이름을 쓰는 전 세계 도시들이 한자리에 모여 울산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스위스와 뉴질랜드, 중국과 UN 세계관광기구까지 울산에서 손을 맞잡고 산악관광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자기 도시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천혜의 이 자연을 온 힘을 다해서 지키고 가꾸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And it's good to share ideas and initiatives with places like Ulsan, who very credible contribution to the environment. 영남알프스를 둘러본 UN 세계관광기구 관계자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의 도약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First of all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n at international level. And I see as a tourism professional, I see the huge potential here. 울산시 주도로 만든 이번 첫 국제도시간 협의회에는 최근에 냉랭한 한일 관계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일본 토야마시도 조만간 동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자랑 영남알프스가 국제 관광 교류에 물꼬를 트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이틀째인 오늘 울산 선수단이 무더기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울산공고 야구부는 지난 2009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대구에서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선수단은 대회 이틀째에도 금맥을 이어갔습니다. 태권도 여고부 49kg급에서 표종고 1학년 김다위 선수가 힘찬 금빛 발차기로 태권도 종목에서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수영 여고부 접영 50m에서는 표종고 2학년 안세현 선수가 26초 95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대회 접영 100m 우승자인 만큼 오는 16일에 있을 100m 경기도 금메달이 유력합니다.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세계 대회,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에도 나가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카누에서는 신동진 선수가 남자 일반부 카나디안 1000m에서 1, 2인승 모두 우승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감독, 딸이 선수로 출전해 관심을 끈 여고부 앳배 국가대표인 이혜인 선수는 4강전에서 라이벌 경기 항남고 임주미 선수에게 지면서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금메달만큼 의미 있는 첫 승도 나왔습니다. 울산공고 야구부가 지난 2009년 창단 3년 만에 경기 야탁골을 7대1로 누르고 전국대회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지도자들이나 선수들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꼭 1승을 거두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울산은 오늘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습니다. 이틀째 메달 레이스를 이어간 울산 선수단은 내일도 30개 종목에서 6개의 금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대구에서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 명이 이 게임을 한다는데 울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2시간을 넘기면 게임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나요? 지금 애니팡 게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재밌고 친구들도 많이 하고 틈나는 대로 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그동안 게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중년들이 게임에 빠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통계 업체인 앱랭커가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 이용 실태를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10대 이용자 39.2%, 20대 56.4%, 30대 64%, 40대는 57.6%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게임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10대보다 30, 40대 이용자가 게임에 더 중독됐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즐길 수 있어서 재밌고 단순하고 쉬워서 명절 때도 만나서 얘기도 했고. 우리 나이에 따라서 38만 점, 40만 점 정도 하다 보니까 괜히 경쟁력도 생기고 좀 중독성도 있는 것 같고 상대의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기고 싶은 충동감도 생기고. 휴대전화 판매점에도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떻게 무슨 게임을 하던데 이거 할 수 있는 폰이 어떤 거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이러다 보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게임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 하고 싶으니까 돈을 주고 충전도 하게 되고 안 하면 괜히 지는 것 같아서 계속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은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게임에 중독될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고 지적합니다. 2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 이제 그게 위험한 그런 게임 중독이 징후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자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게임 점수를 쌓을수록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적당한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반도 최초의 논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한 옥현 유적관이 관람객이 적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화계는 지원도 하지 않고 폐관하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1999년 1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옥현 유적지에서 열린 100만 시민 고유제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논유적이 발굴돼 한국이 일본보다 논농사가 앞섰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을 보존하라는 요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2년 유적 전시관을 건립해 울산시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로 지어진 이 유적 전시관은 불과 10년 만에 문을 닫고 건물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처지가 됐습니다. 울산박물관이 문화재청에 유적 보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해 해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연간 4천만 원의 운영비가 들지만 관람객은 하루 10명에 불과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실물 유적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자주 안 찾게 되죠. 이제 울산박물관 개관하면 특히나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문화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박물관이 기획 전이나 홍보 노력도 없이 폐관을 서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유적관까지 지어놓고 이 활용할 방안을 생각하는 데는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울산시가 폐관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문화계의 반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이른바 독수리 눈이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독수리 눈을 9월 한 달간 운영한 결과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가 평균 67% 줄었고 시내버스 운행 속도는 시속 6km나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독수리 눈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069건으로 하루 평균 53건이 적발됐고 시간대는 퇴근 시간,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학고등 울산 지역 전기 모집 고등학교의 올해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현대 총원고만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4개 고등학교가 어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울산과학고가 2.3대1, 울산외고가 1.57대1, 자율형 사립고인 성신고는 1.28대1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인 현대총원고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올해 경쟁률이 2.41대 1로 지난해 1.82대 1보다 높아졌습니다. 지역 정유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신소재 개발을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정유업계의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겉보기에 일반 제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갑과 핸드백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불에 태워도 전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납사가 아닌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폴리머로 만든 이른바 그린폴 소재에서 거름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에서부터 유래된 그런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린폴이 상업화가 되면은 친환경 폴리머로서 중요한 어떤 축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석유 매장량의 3배에 달하는 석탄을 신소재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도 한창입니다. 석탄을 단순히 연소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스와 공정을 통해 무공해 합성 가스로 만들어 발전 연료나 다양한 화학 제품으로 전환하는 그린콜 사업입니다. 충격에 강하고 위생성이 높아 자동차용 내장재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넥슬렌의 경우는 이미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는 100% 자체 기술로 이 차세대 폴리에틸렌 개발을 끝내고 내년에 울산 콤플렉스에서 시제품 생산에 나설 방침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이제 가장 우리 주력 산업인데요. 거기에 쓰는 모든 첨단 신소재를 지금 화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배터리 등 전지 분야도 정유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의 기초 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촉매라든지 정밀화학이라든지 전지라든지 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의 그 소재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산업의 초석이던 정유업계가 원유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제품에 이어 이제는 친환경 신소재 분야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인만입니다. 한글 문화 예술제에 맞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사들이 한글을 주제로 강연과 심포지엄을 갖습니다. 내일 종합운동장에서는 안상수 홍익대 교수의 강연이 열리고 울산박물관에서 한글 심포지엄이 마련되며 모레 종합운동장에서는 김용택 시인과 연극인 손숙 씨의 강연이 열립니다. 이와 함께 교육적 효과가 큰 훈민정음 해례본 체험전과 한글 그림전, 사투리 경연대회 등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세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2012 울산 메세나 페스티벌이 오늘 저녁 울산 대공원 남문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일요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메세나 결연을 체결한 28개 문화예술단체가 참가해 매일 저녁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가 함께하는 메세나 운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사회 공헌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메세나 운동이죠. 이 메세나 페스티벌에 맞아서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이경우 부장을 비프렌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울산에서도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상생하는 메세나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메세나 대표 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1998년 현대예술관을 만들어 메세나 운동본부 역할을 맡겼고 이경호 부장은 지금도 쉴 새 없이 뛰고 있습니다. 네, 이 메세나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나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에 이제 문화센터를 7개를 갖다 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기여도만큼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서 이 같은 노력으로 현대중공업은 최근 8년간 전국 기업 가운데 문화예술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USP 챔버 오케스트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단부터 해서 저희들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할 점은 이제 우리 문화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콘서트. 2007년부터 다른 기업들도 메세나 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울산의 문화 수준은 해마다 한 단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게 이 메세나 운동 확산을 위한 메시지를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동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생산과 영업만 해가지고는 시민 고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 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메세나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피플앤뉴스 김혜진입니다. 남구청이 정광사로 진입하는 보행로를 차도로 변경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구청이 지난달 정광사로 향하는 30여 미터의 보행로를 일방 우회차도로 바꾸는 실시계획 인가를 사업 시행사인 정광사에 내줘 교통사고와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이미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감속 차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 GLS와 울산 항운노조 간의 노무 공급권 갈등에 태영 GLS의 주주사인 이영 산업기계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울산 항운노조는 태영 GLS의 민자부두인 신항 9번 선석에서 비허가 품목인 선박블록을 취급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태영 측에 이영 산업의 구조물을 취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 항만청은 이영 산업기계가 민자부두 개발에 지분을 투자한 주주사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플랜트 건설 기계노조가 3년간 기능학원으로 운영해온 용암 분교를 올 연말 계약 만기에 맞춰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용암 분교를 연간 950억 원에 임대해 조합원들의 기능학원으로 사용해왔지만 시교육청은 최근 노조 측이 복면을 쓰고 플랜트 업체에 들어가 폭행을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22명을 검거하고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경찰관 2명에 특별 진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중부와 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가운데 2명을 특진시키기로 하고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동구 방어동의 빌라 1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집에 있던 임산부 23살 문모 씨가 다쳤고 자녀 2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은 방 2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문 씨 자녀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남구 삼산동 학성교 남단에서 중구 방향으로 달리던 26살 배모 씨의 투싼 차량이 알루미늄 중앙 분리대 10여 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6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수은 최재우 유허지 보존회와 한울연대 회원들은 오늘 옥동 농소간 도로 건설로 성지가 훼손된다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옥동 농소간 도로가 동학 인내천 사상 발현의 모태지인 유허지 옆을 지나간다며 오는 14일 도로 선형 변경을 위한 집회와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북울산 로타리 클럽은 오늘 남구 서남동 이모군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군 가족이 기초수급 대상자인데다 최근 어머니의 건강도 나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3쌍이 오늘 울주군 상북면 타워 레스토랑에서 합동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울산지방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가 결혼비용 전액을 마련해 이루어졌습니다. 청명한 가을을 맞아 이번 주말 행사가 많을 텐데요.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으로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일교차가 11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겉옷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나들이 하시기에도 좋은 날씨입니다. 세차와 세탁하기에도 더없이 좋겠습니다. 곳곳에 즐거운 축제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울산대공원에서 걷기 대회와 태화강 억새밭 걷기 행사가 있고요. 한글 문화예술제와 메세나 페스티벌도 계속됩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 아침으로는 8도에서 1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에 산간 지역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으로는 기온이 오르면서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1, 2도가량 점차 내려가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 끝냈어요. 가져가요. 어디로요?